자, 그럼 이어서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은 NCS 모듈형에 나와 있는 그런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다 스킵을 했고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파트가 일부러 뒤로 뺐어요, 제가.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출제 범위가 크지도 않고요. 주로 이제 지문이 뭐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모듈형이라고 하는 뭐 농민일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신문 같은 거에서 이제 보도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문제와 그 다음에 금융권에 관련돼 있는 문제로만 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조직 이해 파트에서는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에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어휘죠, 어휘.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어휘력, 뭐 문법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뭐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맞춤법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 네이버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국어사전이라고 치세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가면 국어사전 퀴즈가 있습니다. 맞춤법, 어휘력 퀴즈가 있는데, 어휘력 관련되어 있는 퀴즈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걸 좀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해야 돼요.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라고 하는 거죠. 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능은 뭐죠? 수능은 우리가 수능과 요 의사소통, NCS에서는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사트에서는 언어 논리라고 하고, 수능에선 언어 능력이라고 하죠. 그쵸?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국어인데 어디는 논리, 어디는 능력, 어디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죠. 의사소통 기술이라고도 하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얘는 언어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명제라든가 뭐 추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 파트는 문제 해결에서 따로 나오죠. 추리라고 하는 그 파트에 나오잖아요. 약간 개념은 다른데 이쪽에서 다루는 거고요. 자, 언어 능력은 우리 국어라고 하는 거에는 수필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의사소통에서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람이 일을 할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상사가 얘기하는데 얘기를 못 알아들어.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업무를 다르게 처리해.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기술들을 키워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잘 작성해야 되고, 경청을 잘해야 되고, 말귀를 잘 알아듣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듈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도자료나 일보,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또는 지역 농협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스킬이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문장 배열입니다. 자, 문장 배열은 바로 다음 문제부터 나오는데,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지시어, 개념의 이름의 선후, 접속사, 중복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 개념의 이름의 선후, 그 다음에 지시어,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전 문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그 지시어의 사용이죠. 그 다음에 개념의 이름의 선호입니다. 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일단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개념의 이름의 선호를 먼저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너럴 모터스라는 게 있어요. 제너럴 모터스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GM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GM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 다음에 무조건 D가 나와야 됩니다. D가. 그죠? 왜냐면 이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기가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 이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박성현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제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박성현 이렇게 써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는 그냥 박성현 선생님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무조건 앞이겠죠. 문단 순서상.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이게 이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영어나 또는 한자나 뭐 약자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활용되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너럴 모터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D보다 무조건 앞서야 되고요. C도 D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D가 B나 C보다 앞서 있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건 안 되겠죠? 얘도 D가 B보다 앞서죠? 얘도 D가 B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예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여기 나오면 거의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반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봤더니 마지막에 다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A 아니면 B냐? 이제 이때부터 좁혀놓고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봤더니 이번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전히 비판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이와 관련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여전히 협상이 간단치 않다라는 미국의 보호주의 요에 관련돼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신청 등으로 인해서 교육의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깊어질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좀 맞겠죠. 그렇겠죠? 자, 어차피 D는 똑같으니까. 자, 국내 자동차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얘가 먼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과 이게 배치가 돼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얘랑 연결되는 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찾고 이렇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배치하면 좀 더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잘 봤더니 FTA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얘가 여기 FTA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FTA는 없네요. 그러니까 가가 무조건 나보다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앞서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정답이. 이렇게 일단 끊어보고. 자, 그 다음에 GDP가 있나 봅시다. 그랬더니 없어요. 여기 이제 영문이 나오고 없고. 자,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도 내용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없겠죠? 자, 한 편이 나옵니다. 한 편이 마지막에 있다고 했죠? 자, 다가 여기 있네요. 정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된 단어인데 자, 여기 보면 앞에 있어요. 보통 중복된 단어는 앞에서 보는 겁니다. 자, 양국은 한국과 캐나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양국은 요거는 절대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 다음에 라로 연결되지 라 다음에 가가 되는 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협정문 나왔어요. 협정문 여기 있죠?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중복되는 것끼리 묶으면 중복되는 것끼리 정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하고 마가 연결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봤더니 얘도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자유협정문에 대해서 이렇게 체결했는데 이 협정문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맞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라는 거고, 얘가 답으로 예측되니까 얘를 봅시다. 양국은 수입이 크게 늘어나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도 도입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높아질 거다 라는 개념이 나오고, 한편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한편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든가 또는 탄력을 받았을 거다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 읽어봐도 돼요. 정답 찾을 때 그냥 이런 건 10초 컷이라고 해서 찍어서 얘는 안 되겠네 한 편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사실은 문장 구조를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답이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위치를 찾는 거니까
들어갈 위치를 찾아라. 그럼 얘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자, 봤더니 특허가 등록된 가운데, 그럼 특허가 뭔가 있어야겠죠? 그럼 특허가 나왔다는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어야겠네요. 그렇겠죠? 자, 상품화 계획은 이렇게 극비리 추진됐습니다. 자, 기술적 과제는 전자기파를 금속 상자에 가두어서 음식이 그 안에 조리될 수 있다. 읽어보면 이게 전자레인지죠. 자, 전자레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높이가 1.6m였대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죠.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게가 350kg나 됐대요. 어마하죠. 그래서 내어놨는데 냉장고로 보이는 이 전자레인지의 가격이 무려 5,000달러. 그 당시에 5,000달러니까 5,000달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더 컸겠죠. 자, 구별할 수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었다. 더구나 사람들은 전자기파를 되게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졌고, 이 다음 문장은 좀 작아졌고 상용어가 잘 됐고, 그다음에 뭐 좀 두려움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쭉 보면 뭐 펜서가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 갖기도 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문장 여기 들어가죠. 제가 문제 특허를 극비리 추정했는데 여기 봅시다. 달걀 하나 넣고 밤새 만들어진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향해 쏘아지도록 만들었다. 10여 초가 지나자 달걀이 터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걸 갖다가 수익성을 즉각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특허를 취득해야 되고 크기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개량을 거듭했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되니까 개량을 거듭해서 전자레인지가 작아졌고 가격도 싸졌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에 대해서 겁내는 사람도 줄었고 이게 반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리매김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유출해 보겠죠. 뭐 읽어보면 재밌는 문장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순서 찾기나 끼워 넣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편에서는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다뤄드리겠는데 뭐 지역 녹음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들 좀 많이 뺐어요. 그리고 어휘 문제들도 제가 뒤에 부록으로 다 그냥 뺐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잘 많이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록으로 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빼버렸고요. 그래서 몇 개 중요한 것만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중에서 제일 아까 이 의사소통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문학 계열은 잘 나오진 않는데 비문학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과학문입니다. 과학문. 원래 과학문이 많이 나와요. 과학지문. 그리고 음악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철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는 좀 나오는데 미술이라든가 또 철학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실용문이죠. 실용문은 대부분 다 회사 내부의 어떤 공문 또는 보도자료 또는 뭐가 나오죠? 발주 공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제가 문제를 내놨으니까 그거를 풀이 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을 봅시다. 자, 피가 통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로 통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흐르거나 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층 더 실습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습 과정을 겪으면서 더 많은 걸 알아냈다. 라는 거죠. 자, 그 사람과 이번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먹히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활용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이 음식이 입에 맞다니, 그러니까 음식이 입에 맞다는 게 뭐예요? 어떤 맛이나 온도나 습도가 적당하다 이거죠. 입에 맞다. 적당하다. 나한테 정말 잘 어울려. 그런 게 아니죠. 입에 맞다 하는 게 적당히 나한테 맞다 이런 거니까. 자, 습도가 딱 맞다. 이거 나한테 정확하게 맞다 개념이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 이거죠. 그 다음에 요게 정답이죠. 요게 딱 맞다. 이런 게 나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의미가 비슷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방금 말한 번호가 맞는지 이건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죠. 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라.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라. 그런 내용이고 취향과는 절대 맞지 않는 의상이다. 자, 이런 거니까 정답 1번이 되겠죠. 그렇죠? 맛이나 온도나 습도가 맞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허튼 수작을 부리지 말라는 말을
춥고 기가 찼다, 뭐 수작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가 작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냐? 자, 등단의 비결을 묻자. 충분한 뭐가 있었냐? 다작도 있을 수 있겠고 습작, 연습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습작 또는 자작 이렇게 되겠죠. 자, 한국 영화의 인증 표시라고 불리는 배우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명작 배우다 또 되겠고, 습작 배우는 안 되겠죠. 졸작 배우다는 것도 안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 뭐죠? 다작 배우도 괜찮겠죠. 다작 또는 명작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다작. 자, 우스꽝스러운 그의 인생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무엇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작이라는 건 되게 평범한 작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등단의 비결을 묻자. 충분한 범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범작은 일단 뺀 거죠. 그렇죠. 평범한 작품 이런 것들 말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졸작이 되겠죠. 졸작. 이 시대가 만들어낸 범작 뭐 좀 안 맞죠. 습작 안 맞죠. 다작 안 맞죠. 졸작이 될 겁니다. 졸작. 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받는 뭐죠? 이거는 고전으로 불리는 건 명작이죠. 명작. 자, 명작이 되고 얘가 다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습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범작이 남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이런 거 가로 안에 넣을 때는 문제부터 봅시다. 자, 이는 심층 변형계를 활성시키고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이 긴장하고 심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흐른다라는 거죠. 땀이. 그죠? 자,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나치게 일반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고 생각에 도전하거나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대요. 모른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생각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슬프고 짜증나는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화학 물질이 방출됩니다. 자, 그중 한 가지 방법. 이건 아니죠. 방법이 아니니까. 그죠? 자, 갑자기 그러나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있죠. 그래서 화학 물질을 방출하고 이게 심층 변형계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렇게 손에는 땀이 흐르게 하는 거 요거가 있죠. 자, 반면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차게 되면은 변형계를 안정시키고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이완되고 안정되니까 이게 정확하겠네요. 가번이 맞다라는 거죠. 가번이. 가가 아닌 거는 제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은 거의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생각이 반드시 옳거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래요. 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지 않은가? 전혀 상관없겠죠. 자, 인지치료는 생각과 기분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에 도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생각이 부정적으로 기울 때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맞는지 점검해 봐라. 자, 예를 들어서 어쩌다 아내가 한번 툭 쏘면 아내는 항상 짜증을 내. 그죠? 자, 아내는 항상 짜증을 낸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항상 절대 아무도 모두 매번 모든 게 라고 확정 짓는다 이거죠. 자, 이거죠. 요게 보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지나치게 일반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라. 요게 이거죠.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다가 되겠네요. 자,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자마자 한 3분 늦은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늦어. 나 저 사람 약속 못 하겠네. 뭐 이럴 수 있겠죠. 이게 이런 거죠.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나번이죠.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죠. 친구가 거짓말했어요. 그럼 쟤는 맨날 거짓말해. 쟤랑 못 만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잠깐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독해력이 문제죠. 독해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은 정말 많지만 제가 이제 PSAT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가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항상 이게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방법이 국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뭐 당연한 겁니다. 국어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게 정상적이에요. 그럼 국어 능력이 어떻게 해야 향상되느냐? 독해력이 어떻게 향상돼야 되느냐? 그거는 일단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전공이 경영학과예요. 저는 경영학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영학적 지식과 경제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거는 보면 다 알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의학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뭐 우주 천체 과학에 관련된 걸 보면 알 수 있나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독해력이 떨어져요. 의학책을 보면 독해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의사들은 의사 서적을 보면은 의학 서적을 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독해력이 뛰어나죠. 아까 잘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자기 분야 책은 자기가 잘 알아들어요. 그게 바로 독해력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내용을 알고 보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보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럼 왜 국어를 잘하냐? 왜 국어를 잘하죠?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죠. 책도 많이 보고 뭐 소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수필도 많이 보고 초등학교 때 하잖아요. 이 고등학생이 읽어야 할 100가지 소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알죠. 소설의 어떤 느낌, 그 시대의 어떤 사조 이런 걸 알아요. 미술학을 보면 미술에 관련된 걸 많이 보고 관심이 많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지문이 나오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해력을 증진시킨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책을 많이 본다는 것과 지식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늘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기간에 올리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국어 점수나 의사소통 능력 점수나 언어 논리 점수가 단기간에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원래 잘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수리나 자료 해석은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적게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걸로 풀고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알아야 잘 푼다고 했죠? 독해력은 알아야 독해력이 증진되는 거예요. 그럼 뭘 많이 봐야 되죠? 시험이 많이 나오는 법한 지문들이나 예문 등을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이건데 주제문 빨리 찾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문장에서 주제문을 찾고 뭐 이렇게 찾는 게 있어요. 근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노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PSAT라든가 아니면 공기업 계열 중에서도 우리가 P둘형이라고 하잖아요. PSAT형과 모듈형이 있는데 피사T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의 모듈형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문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안 쓰죠. 그렇죠? 이렇게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많이 봐야 되느냐? 이런 지문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국내 친환경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프리미엄 자재로 인기 만점이 되고 수출 실적을 늘렸다 이거예요. 친환경 농자재 업체들이 이렇게 활로를 찾고 있어요. 왜 그러죠? 내수 시장에 침체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빨리 읽는 방법은 약간 팁이라고 하면 주어하고 수어만 읽어서 빨리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내 친환경 업체들이 활로를 찾고 있다. 국내 친환경 업체가 위축되고 있고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전통적인 수출 대상국인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까지 보폭을 넓혔다. 자,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경 비율은 위축됐다. 2017년도에는 이렇게 전홍화 경쟁이 사라졌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자,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거죠. 고령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기농에 도전했던 농가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의미다. 생산비에 비해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감소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수어만 끊어서 읽어 나가면서 대략적인 걸 파악하고 디테일한 건 문제를 들어가면서 풀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문제를 보고 푸는 게 좋냐? 아니면 이걸 읽고 푸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 내용을 안다. 대충 안다 그러면은 굳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문을 대략적으로 한번 읽고 문제를 풀이하는 게 좀 더 빠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문제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다음 기사 자료를 읽고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국내 친환경 농업이 위축되고 있죠. 자, 그래서 내수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자재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외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는 거죠. 맞다 라는 거고. 자, 담당 관계자는 중동에서도 한국의 유기식품과 유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쭉 보면서 중동의 내용 여기 있죠. 중동까지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내용들이 그런 게 나오겠죠. 뭐 중동해로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나가고 중동 국가에도 면적을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 비율은 2012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7.3%포인트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총 친환경 비율은 12.5에서 5.2로 7.3%포인트만큼 위축됐죠. 자, 2012년에는 전농약 인증이 사라져. 그러니까 날짜를 판단해 보면 되겠네요. 자, 2012년에는 전농약 인증이 사라졌음을 감안하더라도 얘네들이 절반 수준으로 쪼가들었다. 자, 이게 틀렸는데 잘 보면 2012년에 전농약 인증이 사라짐에 따라, 그러니까 전농약 인증이 사라져서 얘네들이 감소된 건가요? 아니죠. 이거랑은 전혀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죠. 자, 전농약 인증이 사라졌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라진 것과 이거는 별반 관계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4번 지문은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더 줄어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원인 관계가 잘못된 거죠. 틀렸다. 현재 누보는 17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카프코 등은 9개국에 수출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누보가 뭔지 우리가 모르죠. 누보가 뭐고 뭐 카프코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누보나 요거는 판매 중이고 카프코는 여기 17개국에서 누보, 9개국에서 카프코가 수출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 대비 2018년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수출액은 약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자료가 여기 있죠. 여기 친환경 유기농 농자재 수출액 추이가 나오죠. 그러면 2015년도가 여기고 얘가 여기니까 7,100 빼기 4,500만 나누기 4,500만이죠. 빼면 2,600만인가요? 그 다음에 4,500만이니까 제가 없애고 2를 곱해볼까요? 90분의 52가 되겠죠. 90으로 나누면 9, 5, 45, 9, 6에 54, 9, 5, 45가 되겠죠. 그쵸? 자, 지워볼게요. 45에다가 7 정도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9, 7에 63, 9, 6에 54밖에 안 들어가죠. 9, 7에 63이니까 70이 들어가네요. 63, 그러면 땡땡 퍼센트 되니까 정답이 몇 퍼센트죠? 58% 정도 되겠죠. 그죠? 57%보다 좀 크고 58%보다 좀 작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거 봅시다. 자, 지급결제 보고서가 나와요. 자, 카드 등 결제 수단은 어떻게 되죠? 잘 보니까 신용카드 비중은 쭉 늘어나죠.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줄겠죠. 그래서 KT에서 약간 화재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등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단말기가 없으니까 긁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통신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안 됐고 현금만 쓸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뽑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다 이런 거죠. 자, 가장 안정한 지급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했던 여기서 일정 수준의 현금을 계속 유통하기 위한 발현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비해서 자, 그래서 지급수단 선택권 보완에서도 중요하다. 왜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현금을 아직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고령층 등은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다양한 그런 신용카드, 모바일, 카카오페이 등 지급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현금 사용액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현금 사용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도 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매장 60%에서 현금을 받지 않고 있고 여기서도 4개 업체는 신용카드만
되는 키오스크를 보급했고, 키오스크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은 매장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제목은 뭐 결론이 밑에 있거나 위에 있겠죠. 자, ATM 기금을 지역별로 배치하기 위해서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현금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건가요? 이건 되게 국소적이죠. 결제수단 다양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요거죠. 현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대비해서 지역별로 ATM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요게 제목으로 적정한 거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4번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은 2018년 통신사 화재로 서울 지역의 20%에 해당하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 자, 이거 앞으로 가볼까요? 자, 가보면 뭐가 그 내용이죠? 이거죠, 이거. 서울 지역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게 있었죠. 자, 지급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현금 비중은 줄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의 국민의 현금 비중이 2017년 36.1%에서 2년 사이에 26%로 줄었대요. 자, 우리나라의 현금 비중이 여기잖아요. 36.1%에서 26.4%로 줄었죠. 그리고 여기가 2017년, 이쪽이 2019년도예요. 그러니까 맞겠죠. 자,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에서는 60%에서 전국 매장의 60%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잘못됐죠.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스타벅스는 60%의 현금을 받지 않고 있고요. 얘네들은 키오스크를 놓은 거예요. 신용카드만 되는. 현금은 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자, 현금 자동 인출기도 4,377대가 감소했죠. 자,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몇 번이냐면 요 5번 한번 볼게요. 자, 2017년도에 전체 결제 건수가 1억 건이에요. 1억 건. 자, 그런데 신용카드가 2천만 건입니다. 2천만 건. 그러니까 약 20%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1,500만 건이에요. 몇 퍼센트죠? 15%가 됩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2019년에 자, 이걸 한번 가볼게요. 2019년에 결제 건수가 2억 건으로 늘었어요. 2억 건. 자, 그러면 신용카드 건수와 체크카드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앞에 보면 신용카드가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지를 이 표에서 볼까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증가했죠? 14.3% 증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14.3%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20%에서 14.3% 증가했으니까 몇 퍼센트가 되냐면 약 여기 어디 써 있냐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신용카드 비중은 14.4%가 증가했고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4.2%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가 34.4%만큼 증가했고 얘는 몇 퍼센트예요? 4.2%죠? 19.2%가 증가합니다. 그럼 2억 건에 34.4%니까 6,880만 건이 생기게 되고요. 2억 건에 19.2%니까 3,840만 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2억 건에 19.2%. 그러면 전체가 몇 건이 되냐면 요게 9에서 8 하니까 1억 720만 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전체 사용하게 돼 있죠. 사용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감귤 농축액 이런 뭐죠 이게? 이런 게 발주 공문이라고 합니다. 자, 입찰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납품 예정 수량은 여기 있죠.
이렇게 있고 보관료, 입출고료 이렇게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때까지 계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입찰선 이때까지 내야 되고 나라장터로 내야 됩니다. 자, 요 제목들 항상 잘 봐요. 4번, 3번 이런 것들 잘 봐야 풀 때 좀 편합니다. 자, 봅시다. 개찰 일시 및 장소는, 자, 위에 가서 1번부터 봅시다. 그 문제 1번을 보면은 본 사업의 납품 예정 수량은 47만 5천 kg이고 단가 계약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납품 예정 수량이 얼마요? 1900드럼에 250kg이니까 1900 곱하기 250kg을 하면 1드럼당 250kg이니까 47만 5천 kg이 맞고 단가 계약이 맞죠? 자, 보관료 및 입출고료 물량 내용 및 기간은 판매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대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냐면 여기 보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요? 여기 보면은 자, 부가세를 포함한 투차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은 보관료 및 입출고료, 자, 여기 나오죠. 자, 보관료 및 입출고료의 물량 내용이 여기는 증감될 수 있고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본 입찰서에 제출한 것은 취소하거나 수정을 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입찰 및 계약 방법에 보통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자, 입찰 참가자 업체가 면세 사업자의 경우 면세 금액으로 투차하고 면세 사업자가 낙찰한 경우에는 본 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된다라고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계약 방법에 입찰 참가업체가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차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면세 금액으로 투차를 하면 안 돼요. 면세라는 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 면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차를 하고, 자, 면세 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으로 체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낙찰 후에는 본 금액으로 체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투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예정 금액의 3%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서로 15개의 범위를 한다. 그럼 뭐죠? 이거는 입찰 보증금이 아니고 요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정 가격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정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맞는 내용이고, 자,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 일시는 어디 나올까요? 쭉 보면 예정 가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출하기는 여기서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정보종합시스템에서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7번하고 8번 한번 볼까요? 자, 봤더니, 자,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수의 계약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1번부터 봅시다.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일자가 여기 나와 있네요. 제출 일자가 여기 있잖아요. 보면은 2019년도 10월 3일 10시까지죠. 자, 공사 기간은 위에 나왔겠네요. 자, 착공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2019년 지역 농협 CEO 발전기구 구축 사업을 위한 공고 입찰이죠. 공사명이 이거죠. 자, 낙찰자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낙찰에 관련된 내용들을 판단해 봐야겠죠. 쭉 보면은 제출 방법이 나와 있고, 쭉 보면 낙찰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 보면은 낙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설계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위를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낙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선정 이후 공사 계약을 따야 된다 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 기간 중에는
24시간 개찰이 가능하고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입찰을 실시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낙찰자가 없을 때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여기 있죠. 자,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면허 등록을 마쳐야 되고요. 이렇게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위치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A가 본 사업에 공사비로 9천만 원을 입찰하려고 해요. 입찰을 하였고 낙찰이 되었을 때 언제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냐?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잘 보면 얘가 9천만 원이 낙찰이 됐어요. 그럼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금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죠? 9천만 원이 낙찰 금액이면 자, X 더하기 10%의 X를 더한 게 9천만 원이죠. 그죠? 요게 이제 공급가액이고 얘가 10%가 이제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는 항상 재화 가격의 부가세를 더한 게 9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1.1X가 9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X는 얼마요? X 계산하면 9천만 원 나누기 1.1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8,100 뭐 8181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부가세는 얼마예요? 여기 10%니까 818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가세 계산하면 10%니까 8, 1, 8, 1, 8,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점이 찍혀야죠. 두 개 더 얼마요?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어본 게 뭐예요? 부가세는 얼마죠? 818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1번밖에 안 되죠. 자, 부가세는 언제 납부하냐면 낙찰일이 10월 달이니까 이때로부터 1월 달 25일 날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25일 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확정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거. 이게 2기 확정 신고죠. 10월 달이니까. 그죠? 그래서 2기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9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